멈춤 버튼이 없는 AI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탑5.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의 발전 속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고 있다. 그가 경고한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불과 3년 안에 기술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년 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작동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 운영 체계의 전환입니다. 오늘은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탑5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탑5. AI 가속전쟁. 멈춤 버튼은 없다. AI 가속전쟁. 멈춤 버튼은 없다. AI는 유행이 아닙니다. 이제 AI는 국가 간의 경쟁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핵무기 경쟁처럼 지금은 국가 간의 AI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경쟁과 마찬가지로 누구도 그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AI는 스스로 코드를 작성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심지어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를 개선되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일부 IT 대기업들은 개발자 인력을 대폭 감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사람을 AI로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AI는 지금 도구에서 파트너로, 파트너에서 대체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AI를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줘가 아니라 50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5문장과 사례로로 구조화해줘. 이렇게 목표를 설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AI를 보조도구가 아니라 생산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산 투자 보고서 분석, 의료 논문 요약, 법률 문서 검토 등의 작업 등의 고난이도 작업을 AI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간을 절약하는 AI 사용이 아니라 사고력을 증폭시키는 AI 사용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AI는 젊은 세대만의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이 축적된 시니어일수록 AI와 결합했을 때 가장 강력한 지적 조합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에 AI를 곱하면 단순한 고급 기술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탑4. 예측이 무의미해진다. 특이점 구간. 예측이 무의미해지는 특이점 구간. 여기서 잠깐 특이점 구간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이점이란 변화가 너무 빨라져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앞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물이 점점 뜨거워지다가 100도가 되면 갑자기 끓어오릅니다. 그 전까지는 예측이 됩니다. 조금 더 뜨거워지겠지. 그런데 끓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됩니다. 증기, 압력, 팽창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규칙이 작동합니다. 기술의 특이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변화가 연속적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불연속적으로 도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미래를 예측하면 안전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경제 전망, 인구 전망, 산업 전망 등. 하지만 특이점 구간에서는 예측 자체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노키아를 기억하시나요? 2006년 노키아는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있었고 인재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요?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그들은 전화기의 진화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라 컴퓨터 플랫폼의 이동이었습니다. 기술을 몰랐던 게 아니라 변화의 본질을 오판한 것입니다. 1997년 IBM의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을 이겼을 때 많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인간에게는 직관이 있다. 하지만 지금 AI는 체스뿐 아니라 바둑, 단백질 구조 예측, 심지어 논문 작성까지 합니다. AI가 인간을 하나씩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영역을 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이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10년 계획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6개월마다 다시 점검하고 재설계하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특이점 시대의 생존 방식입니다. 직업 하나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본업 외에 디지털 이해력, 콘텐츠 제작 능력, 데이터 해석 능력 등의 역량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키면 AI로의 대체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안정이란 무엇인가요? 변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빠르게 변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진짜 안정입니다. 특이점의 시대는 세상이 갑자기 망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한 질서가 조용히 무력해지는 구간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설계하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제 탑3입니다. 탑3는 노동가치 붕괴, 즉 한계비용 제로의 충격입니다. 여기서도 잠깐 한계비용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계비용이란 상품을 한 개 더 만들 때 드는 추가 비용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한 대 더 만들려면 철강, 부품, 인건비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악 파일은 어떨까요? 자동차와는 달리 이미 만들어진 노래를 한 번 더 복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거의 0입니다. 이것을 한계비용 제로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면 돈을 벌고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시대에는 이 공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CD 산업을 생각해보세요. 음반을 만들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 이후에는 음악은 파일이 되었고 복제 비용은 사실상 0이 되었습니다. 결국 CD 산업이 붕괴하고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지금 AI는 기사 작성, 보고서 작성, 영상 제작, 그림 생성, 코딩을 수행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작업의 한계 비용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약 20%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의 상당 부분이 노동집약형 서비스업이라는 점입니다. AI와 자동화가 노동집약형 서비스업의 상담, 디자인, 마케팅, 세무, 콘텐츠 제작까지 빠르게 대체한다면 한국은 기업의 충격보다 개인의 충격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가치의 재편은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닥친 생활의 문제가 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과거에는 이 직업들은 안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AI는 의료 영상 판독, 법률 판례 검색, 세무 시뮬레이션, 논문 초안 작성을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AI는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공급을 폭증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는 정답을 빠르게 냅니다. 하지만 질문을 정의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습니다. AI 시대에도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은 대체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노동가치 붕괴 구조에서는 소득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노동소득 100%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산소득, 디지털 수익원, 지식 자산화 등을 고려하십시오. AI 시대에도 젊은 세대는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시니어는 AI 시대의 경험, 통찰력과 함께 맥락을 이해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을 파는 시대에서 지식을 설계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탑2, 탈화폐와 돈의 역할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또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왔죠? 탈화폐화란 돈이 필요 없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음악을 들으려면 예전에는 음반을 사야 했습니다. 지금은요? 월 10,000원짜리 스트리밍 구독 하나면 수천만 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짜에 가까워진 겁니다. 이와 같이 이미 많은 영역이 가격 중심에서 접근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AI는 이 현상을 더 빠르게 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기억하시나요? 수십 년간 유료 지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키피디아가 등장하면서 브리테니커는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결국 지식은 더 많아졌는데 가격은 0이 된 겁니다. AI는 이 현상을 텍스트, 영상, 분석 전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탈압회화는 모든 게 공짜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영역은 가격이 급락하고 다른 영역은 희소성 때문에 오히려 더 비싸집니다. 즉 정보는 공짜화되고 신뢰와 판단은 고급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에 접근할 수 있는가입니다. AI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글로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바로 이것이 미래의 자산이 됩니다. 정보가 공짜가 될수록 판단과 신뢰는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경험은 바로 그 판단과 신뢰의 영역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돈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역할이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탑 퍼스트, 인구 붕괴, 한국이 가장 먼저 맞는 충돌, 기술 충격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AI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이미 우리 눈앞의 현실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 수준입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적게 낳는 것이 아니라 인구 재생산이 불가능한 구조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 변동의 속도입니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을 전후로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프랑스는 2단계까지 오는데 100년이 걸렸고 일본은 약 24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18년 남짓 걸립니다. 이것은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화의 가속화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납니다. 결국 이 구조는 경제 성장률을 장기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한국은 그 일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AI는 대체 수단이 됩니다. 로봇과 자동화가 노동 부족을 메울 수는 있지만 전환기에는 소득 분배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소비가 줄고 세금 기반이 축소되고 연금 부담은 늘어나고 지방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술 충격과 인구 충격이 동시에 오는 실험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산율은 단기간에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한 충격을 막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충격을 줄일 수 있는가? 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당신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면 지역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생활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는 곳인지 병원, 교통, 일자리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사회에서는 어디에 사는가가 결국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금, 의료, 복지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의 자산 구조 점검, 자녀 세대의 소득 구조 다각화, 세대 간 정보 공유 등 국가 의존 구조에서 가족 협력 구조로 일부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 사회에서는 경험 많은 인력이 더 오래 활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후의 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필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는 있습니다. AI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 보조 기술 등 고령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산업입니다. 이 분야는 인구가 줄어도 오히려 수요가 커집니다. 결국 인구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모든 가치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AI 시대에는 가치가 재배치됩니다. 우리의 전략은 모든 가치의 증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결국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가속화, 특이점, 노동가치 재편, 탈압폐화, 인구 붕괴. 이 5가지는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체제의 전환입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노동의 가격은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돈의 구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두려워하는 AI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가진 것이 있습니다. 경험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은 판단력, 사람을 읽는 눈, 위기를 버텨온 내공. AI는 이것을 흉내낼 수 있어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면 방향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공포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비하려는 노력과 공부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공부하는 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AI와 결합했을 때 가장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 시대에 개인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5단계 실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